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주에서는 PC방을 연결고리로 최근 12명이 집단 확진됐습니다. 전북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8일부터 2주간 연장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하면 10명까지 허용됩니다. 전북 지역 전체 벼 재배 면적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병충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읍시 의회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농협케미컬의 신속한 전북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농협케미컬 측은 통합 이전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어떤가요? 제 미소는 좀 아름답나요? 네,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문세 씨의 노랫말처럼 마음 설레는 가을입니다. 이제 이 나뭇잎이 하나둘씩 떨어지니까 저도 가을을 타는 것 같습니다. 오, 가을 남자 추남이네요. 그런가요? 햇살 대신 가을비가 계절 시계의 초침을 재촉하기도 하는데요. 일요일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네요. 네, 요즘 밤 공기가 차가워졌긴 했는데 벌써 겨울이 오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기보다는 가을이 무르익는다고 봐야겠죠. 영하로 떨어져서 얼음이 어는 곳도 있다고 하니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기온차가 커지는 시기에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 경우에는 건강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체온 떨어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4일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1명, 완주 4명, 군산, 익산, 정읍, 김제 각 1명입니다. 전주에서는 PC방을 연결고리로 최근 12명이 집단 확진돼 1,07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21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와 김제, 완주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등 외국인 4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북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시군별 거리두기 단계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는 3단계, 나머지 시군은 2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고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하면 10명까지 허용됩니다. 그동안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됐던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은 3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풀렸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도 내 전체 벼 재배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병충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읍시 의회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취재 정명기 기자입니다. 하얗게 말라 죽은 벼 이삭을 챙겨 시청을 찾은 농부들. 지난달 초순까지 이어진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병해충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를 대비해 보험을 든 농민도 있지만 농가의 과실 비율을 따지는가 하면 보상해준다고 하더라도 할증료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제가 농사 짓는데 과실이 있어서 재난을 당한 겁니까? 많게는 60% 이렇게 나오지만 30에서 50% 정도 피해를 입는데 재난이 당했을 때 30%를 상기하고 제가 10%나 겨우 받는다면 내가 낸 보험료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누적 손해율을 따져 할증률을 최대 30%에서 50%로 높일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할증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과 같은 재해복구비도 중복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작물 재본 가입자의 보험료 할증 제도를 폐지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백화대 등의 재해 복구비를 중복 지원하라. 정읍시의회는 정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대한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만 5살까지 주는 보육료를 외국인 자녀에게도 지원하라는 겁니다.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인종과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돼야 한다는 관련 법조항을 내세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인권 측면이 아닌 혜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정읍시의회는 이 건의안들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농협 케미컬의 신속한 전북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의원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농협 케미컬의 익산시 이전 사업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케미컬 측은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합리적인 통합 이전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창군 지역의 대규모 축사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축사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이 악취 피해 등을 이유로 행정당국의 승인을 불허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25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복흥면 일대 임야입니다. 19,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곳에 최근 소 1,3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 축사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수질 오염 피해를 우려하며 축사 신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00m가 넘어버리니까 그 동네로 보도한다 이 말이죠. 독립가옥으로 봐버리고. 오염이 문제고 첫째는. 둘째는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주민이. 이 깨끗한 동네 위에 그나마도 위에다가 이런 축사를 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상식 바뀝니다. 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축사 예정부지 인근에서 20여 동의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은 악취로 인해 고객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순창군에 축사 신축 승인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게끔 포트도 해놓고 이렇게 등을 예쁘게 하는데 축사가 들어오면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손님들 오겠어요. 냄새나 뭐. 그래서 이렇게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최대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당국에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축사 관계자는 수질 오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악취 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상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악취는 소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전혀 냄새는 안 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통상적인 악취는 나는 것 아니에요? 축사는 수질 방지 대책이 없어요. 돼지는 있는데 소는 전혀 그 오염 방식이 없어요. 순창군 관계자들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축사 승인전 관련법 조촉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그 가축분뇨 법상과 조례상을 검토한 결과는 세대수 5호 이상 밀접 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할 것으로는 보는데 더 면밀히 더 검토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촉된 부분이 조금 더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축사의 경우 예정부지 700m 이내에 5가구 이상 주거 밀집 지역이 있으면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에는 6가구가량이 주거하고 있지만 가구당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관련법상 가축 사육은 가능한 상황. 축사 신축 이후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지류형 남원사랑 상품권이 조기 완판될 전망입니다. 남원시는 올해 지류형 남원사랑 상품권을 550억 원 발행했으며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계획보다 빠른 시기에 완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완판 시에는 할인 판매를 종료하고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은 12월 말까지 10% 할인 판매를 지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남원사랑 상품권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치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의 전시 체험 공간인 지리산 허브밸리에 가을을 맞아 조형물이 설치돼 관람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조경에는 허브밸리 전시관을 중심으로 그라스와 스쿠렁 등을 식재한 화단이 조성됐고 국화 조형물과 분재 등이 들어섰습니다. 주말에는 해설사가 식물과 조형물 등을 설명해주고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카페도 운영됩니다. 지리산 허브밸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참가 인원은 제한됩니다. 국화꽃이 노란 흰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너무 좋아요. 누범 기간 중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밤 9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달여간의 수사 끝에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지난 13일 구속했습니다. A씨는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안에서 재배된 해풍양파가 대만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하는 해풍양파는 부안 마케팅 영농조합법인이 재배했으며 480톤 규모입니다. 올해 300여 개 농가에 해풍양파 우량 종자대와 비료 등을 지원한 부안군은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